오래전부터 한국을 괴롭힌 중국 불법어선 그동안 어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간섭 때문에 해경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도는 중국에 참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한국 해경이 본격적으로 포격을 가하며 중국 불법어선을 퇴치했다고 하는데요. 더는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한국의 태도에 중국 정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강경하게 바뀐 한국의 태도와 오히려 한국 눈치를 보게 된 중국. 서해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던 남자는 무언가 반짝임을 느꼈습니다. 다급하게 주변 동료에게 반짝이는 빛을 알리며 위에다가 빠르게 보고하라는 메시지를 남겼죠. 빛이 느껴진 곳을 당겨보니 확실했습니다. 비상망이 울렸고 남자를 비롯한 선원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빠른 속도로 어선을 추격했습니다. 올해 5월 한국 해경에 포착한 중국 어선은 유유자적하는 모습으로 불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의 재빠른 포착과 추격에 당황한 나머지 미처 정리도 하지 못한 채 한국 해경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잠잠해지던 모습을 보이던 중국 어선은 최근 갑자기 저인망을 비롯 각종 도구를 챙기고 서해로 나와 각종 어류들에 낚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와의 협정으로 불법업 근절을 위해 협약을 맺었던 것들이 있기라도 한 듯 이들은 소를 자신의 영토인 것처럼 간주 버젓이 한국 해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업을 단행했습니다. 보다 못한 해경은 이들을 잡는데 온 힘을 쏟았지만 중국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제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이 잡은 물고기를 뺏고 불법 무기들을 강제 회수하는 것이 해경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였습니다. 불법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이들 어선을 단속하는 것이 한국의 적법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드리는 것에 중국 정부는 예민하게 반응했죠. 특히 중국인들을 함부로 건드린 것이 중국 정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한국인들 손에 잡혔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불만 요소였죠. 실제로 과거 한국 해경정이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명백히 중국 어선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한국의 잘못이라고 규정하는 등 제19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은 자국 정부의 보호를 믿고 더욱 날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주로 출몰하는 지역인 서해는 중국 어선들에게 황금 지역으로 다양한 어류를 포획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북한의 존재 때문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서해 수역을 분할하고 점유하고 있기에 만약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 한국 해경에 발각되더라도 북한 쪽으로 달아나면 한국에서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만약 해경이 북한 쪽으로 포격을 가하기라도 한다면 북한은 이를 공격이라고 간주 한국으로 포격을 가할 수도 있어 사소한 문제가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서해에서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인식도 없는 상황. 서해를 중국 거 같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해경이 조업하는 곳을 단속하려고 가까이 가면 오히려 이 행위에 대해 침략 행위라고 규정지으며 되레 비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중국인들의 불법업을 막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고속보트는 시속 90km에 달하는 물건으로 해양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선박에 비해 기동력이 월등하기에 설사 발각되더라도 중국 쪽으로 쉽게 달아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인천 옹진군 대청도 근방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고속보트를 급습 1호제 포의 내부 고속보트를 조사한 결과 실제 운용 시 최대 808.5km/h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해경이 보유한 고속단정의 최대 속도 70km/h를 가뿐히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동안 해경은 어떤 무력수단을 쓸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세운 것입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한 포격 조치를 강화하고 실제 불법 어선에 대해 폭격을 강행이 필요하다면 무력 충돌도 현장에서 진행할 것을 주문한 것이죠. 그전에는 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한 정부에서 조치는 만들어놨어도 실제 실행에 미온적이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중국 어선은 실제 포격이 실행기였습니다. 인천 소청도 부근 해상에서 발견된 중국 어선. 해경은 규정대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선박을 향해 투항할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 어선은 응하지 않고 해경을 향해 소총을 난사하며 극렬한 저항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어선은 당연히 해경이 포격에 겁먹고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제까지 중국 어선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한 일이 거의 없었기에 시간을 벌고 도망칠 궁리를 했는데요. 그 순간 어선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한국 해경이 본격적으로 포격을 쏜 곳이죠. 중국 어선 정중앙을 포격해 움직일 수 없게 만들 수 있었지만 일부 로빈에 맞추면서 중국 어선 무력화를 노린 것인데요. 이 포격 한 번에 중국으로서는 혼비백산했습니다. 설마 했던 포격이 일어나면서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두려움이 든 것이죠. 해경은 강력한 포격 한 방으로 이들 중국인들을 제압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어선에 달려있는 고무보트를 이용 빠른 속도로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지만 해경의 500톤급 중형함정 고속단정이 추격해 이들을 확보했습니다. 시원한 한방을 보여주며 중국에게 본때를 보여준 것인데요. 중국 정부만을 믿고 뻔뻔한 태도로 조업하던 중국인들은 과격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중국 어민들 역시 북한이 아니라 한국에서 폭격한 곳에 얼이 빠져 있었죠. 정부가 바뀌면서 중국에 대해 애매한 태도가 아닌 강경한 대응으로 선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과거와 다르게 단호한 태도로 나서겠다며 대통령 인수위원으로 해경 출신을 발탁했습니다. 해경청 형사과장인 안성식 총경은 해경에서 뼈가 굵은 인물로 현장에서 베테랑인 인물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불법업을 고스란히 지켜본 산증인이나 다름없죠. 경제2분과에 소속된 안성식 총경은 쇄신 의지를 굳혔죠. 덕분에 올해 초 해경은 서해상에 전략구역을 설정하고 대형 경비함 압축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중국 함선이 자주 출몰하고 있는 경계 및 각종 구역을 중심으로 3,000톤급 대형 경비함을 24시간 배치할 계획을 세웠죠. 경계 미획정 구역이란 한국과 중국 사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곳으로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합니다. 이전까지는 영역 분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나 과감하게 이 영역에서도 포격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중국 어선 포격당했다는 소식은 중국에도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선 이에 대해 분노하며 한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나도
중국이 한국에게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환구시보의 사설이 실리면서 서해상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포격이 이들 중국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죠. 한국의 태도에 과거 중국 정부는 미친 짓은 하지 말고 중국에게 제대로 사과할 것을 종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불법업을 펼친 중국 어선의 증거물을 보이며 이미 중국 정부도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어선에 대해 한국 정부와 같이 단속에 나선 것을 예로 들었죠. 실제로 올해 4월 한국은 중국과 함께 불법업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어업 지도 단속선이 공동 순시 활동을 펼치며 중국 한국 의수역 경계에서 몰래 조업하는 어선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중국도 불법업을 용인한 것을 사과하며 공동전선을 펼쳤던 입장이라 다른 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중국 눈치를 봤던 한국이 스스로 몸을 사렸지만 강경하게 나오면서 중국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자 중국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어진 것이죠. 중국 불법 어선들은 이제 서해상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죠. 강경하게 나온 한국을 피해 북한에서 조업하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북한도 포격을 통해 중국 어선을 쏘는 일이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방이라고 생각해 북한에서는 중국 어선을 용인했으나 점점 서해상에서 과도하게 물고기를 잡아가는 중국 어선을 북한에서도 더는 용납받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물고기 숫자와 양이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더 물고기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나왔죠. 백령도 근처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을 향해 북한에서도 고속정으로 출몰 포격을 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더는 서해 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죠. 중국에 휘둘리는 순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한국. 이번에야 비로소 어민들의 삶을 괴롭게 하는 중국 어선은 대체 서해 바다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